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정말 걱정인데요. 북한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지난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각국 외교관을 비롯한 상당수 외국인들이 북한을 떠나기도 했죠. 네, 그렇죠. 박철현 기자,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떠났다면서요? 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자국민 여러 명이 기차를 통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는 건 며칠 전 러시아 대사관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평양역에서 러시아로 가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배웅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엔 몇 명이나 돌아간 건가요?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여러 명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만 했는데요. 외교관과 행정직원, 기술직원들이 떠났고 학교와 유치원도 문을 닫아 러시아인 마을이 더 조용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출발 전 찍은 기념사진에는 대략 60~70명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약 90명이 탄 기차가 지난 1일 북러 접경 핫산역을 통해 북한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올 초에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이 손수레를 끌고 귀국하는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정식 열차가 운행됐나 봐요. 네, 줄줄이 북한을 빠져나가서 평양에 남아있는 외국인은 몇 명 안 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러시아 대사관은 9개국의 대사와 4개국의 대사 대리를 포함해 남아있는 외국인은 채 290명이 안 된다고 밝혔었는데요. 본국에서 철수를 지원하기 어려운 일부 국가는 그대로 있고 러시아 등의 나라는 직원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SNS로 평양 소식을 전하던 외국 외교관들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은 다 평양에 없는 거죠? 지난해 격리 해제 후 김일성 광장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글을 올렸던 요하임 스웨덴 대사는 그 후에도 평양 곳곳에서 요가하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지난해 8월 귀국한 뒤로는 주로 스톡홀름 생활을 담은 사진을 트위터에 남기고 있습니다. 평양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해왔던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도 지난해 대사관이 폐쇄되면서 귀국했었는데요. 올 봄까지만 해도 국경 폐쇄가 풀려 다시 북한에 들어가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는 한국 주재 대사로 내년 초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교관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요. 중국은 최근 북한 주재 대사를 교체했는데 신임 대사가 아직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중국 대사를 비롯해서 주국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부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전현직 대사가 함께 생활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코백스도 모니터링 요원의 방북이 거절돼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북한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판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던데요. 네.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최근에도 오는 9월 30일 베이징을 출발하는 평양 여행 상품을 판다고 소개했는데요. 여행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다는 얘기가 없다며 내년도 관광을 목표로 하는 게 합리적일 거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갑자기 돌기도 했잖아요. 네, 며칠 전 김일성 주석의 사망치 27주기였잖아요. 특이할 만한 상황 있었나요? 네, 지난 8일이었죠. 김일성 사망 27주기를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김성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확연히 살이 빠진 상태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해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네, 지난주 통일전망대에서 상무위원 리병철이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군요. 네,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등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서 참배를 했는데요. 리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서 있는 세 번째 줄에 섰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상방역과 관련한 중대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상무위원이 리병철임이 확인된 건데요. 참배한 위치를 보면은 이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며 함께 문책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군 참모장 박정천은 원수 대신 한 단계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고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임되고 강경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숙청된 건 아니고 추후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방역 때문에 국경을 봉쇄했다지만 그로 인해서 자원난도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절약, 제자원화처럼 자원을 아끼고 다시 쓰자는 내용의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이는 절약함은 뭔가요? 은박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게 눈에 띄는데요. 일종의 재활용 쓰레기통인데요. 이걸 사무실마다 만들어두고 모은 폐품량이 얼마나 되는지 각 팀별로 경쟁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잘된 작업반들에 대해서는 평가 사업도 해주고 석고판에도 서게 해주고 있습니다. 10g 정도의 자투리 종이 뭉치까지 모아서 다시 쓰고요. 이게 종이 자투리가 이렇게 나왔나? 10.7g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공전적으로 수백 킬로 자투리가 나옵니다. 곳곳에서 파철을 모은 트럭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도 자주 보도됩니다. 네, 트럭에 달린 현수막을 보니까 자력 자강 또 자력 갱생이란 말이 유독 많이 보이네요. 네, 북한 방송에선 절약이 곧 애국이라며 자원 절약을 강조하는데요. 한 와트의 전기,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천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농번기에 사용되는 농업용수 절약법까지 소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업한 수분이 6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질 때만 한두 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물을 떼서 뭐를 키울 때보다 그저 90% 이상 물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는 음악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주민을 결속시켜 체제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예술단이 평양에서 연일 공연을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 매체는 이 공연 소식과 주민들 반향을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집권 초기와는 노래도 공연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 북한의 매체들은 노래와 공연 소식 그리고 주민들의 반향을 매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2시간 22분 분량의 공연 실황을 5차례나 되풀이해 방송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평양의 삼지연극장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공연을 연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동이 크고 이렇게 충격이 큰지 무엇인가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고 공연이 노래로서 이렇게 마음을 대변해 줬다는 것.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예술단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공연은 그 자체로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공연 실황에 나온 곡들은 연곡, 즉 메들리를 포함해 29곡인데요. 대부분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을 찬양하고 군대와 주민들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동신문의 악보까지 실린 2곡은 노골적인 체제 찬양가입니다. 이 노래는 북한을 둘러싼 모진 풍파를 김 위원장이 다 막아주고 있다면서 죽어도 그를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5, 60년대 전후 복구 시기와 천리마 시대 등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고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수령에 대한 찬양가도 망라됐습니다. 특히 새로 발표된 곡들의 선율에는 주민들의 감정을 최대한 고조시키고 증폭시키려는 듯 감성이 넘칩니다. 편백분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첼만 우리 어머니 노래가
구호 부를 때보다도 구호 부르는 노래보다도 제 가슴이 파고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에게 당의 온정에 실천으로 보답하는 의리의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뮤직비디오로 제작한 영상에 등장하는 노동당 청사나 노동당기 등의 상징, 어머니나 정 같은 제목 등은 복고적이고 서정적인 가사, 그리고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에게 의리와 충성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 즉 음악 정치로 해석됩니다.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국가 상징물 밑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로 당과 인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좀 내용적으로 보면 좀 전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의 공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란봉악단은 자유분방한 옷차림으로 미국 디즈니 만화 영화 주제가나 재즈 또 팝을 연주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연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이 무렵 북한의 공연이나 음악은 세계조류의 개방적인 모습이었고 가사 내용이나 음악 화면도 화려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의 노래와 공연이 10년 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이 좌초되고 코로나 봉쇄까지 겹치면서 다시 식량난, 경제난을 겪게 된 상황. 이제 남은 수단으로 주민들의 충성과 단결을 호소하고 동시에 해이해진 사회 분위기와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강압적으로 과거와 같이 조직적인 통제를 하는 방식은 사실 잘 먹혀들지 않고 문화적인 자원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이 혁명의 피를 끓게 하는 6월의 음악 포성이라면서 예술이 1000만 자루의 총검을 대신하고 수백만 톤의 식량에도 비할 수 없는 힘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충성과 의리, 정을 노래하는 음악 정치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무기와 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네, 북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북한은 전 주민이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남녀노소 누구도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북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조직 사회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북한 여성들의 조직인 사회주의 여성동맹, 즉 여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은요, 만 8세가 되면 소년단에 자동 가입되고 또 청년이면 청년동맹, 또 직장인이면 직장동맹. 그래서 이 여맹이면 여성들 전체 동맹 뭐 이런 건가요? 여맹에는 어떤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탈퇴한 여성들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걸 여맹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들로만 이루어진 게 여맹인 거네요. 네. 그럼 여맹 조직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맹은 한 지금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업주부라는 것도 북한에서 이제 부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직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속하지 않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맹에 이제 소속시킴으로써 여성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규율하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 그런 국가 건설에 동원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얼마 전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인 여맹의 대표들을 평양에 불러 모아서 여명 대회를 열었는데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7차 대회가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성들이 줄지어 대회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들 한복 차림이네요. 총천연색 한복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복 입을 날이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서 행사 때마다 이제 한복을 저희는 항상 입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빼곡하게 앉아 있는데요. 올해 여맹대회는 5년 만에 열렸다고 하죠.
여맹 대회가 2016년에 있었죠. 여러 가지 국가가 추진하는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을 늘 강조해 왔거든요. 아마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여맹 대회를 연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미진 씨는 아까 그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아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북에서 여맹원이셨던 거죠? 여명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는 지역에서 여명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위원장이요? 네. 그래서인지 좀 카리스마가 남달라 보입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또 마을 이런 데는 분녀회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분녀회랑 이렇게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녀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약간 자치 조직이고 약간의 친목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여맹은 그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고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처벌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조직이죠. 당에서 직접적으로 그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말하는 분녀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 체계도 상당히 좀 아주 체계적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조선 민주여성동맹이라는 커다란 중앙 기관이 있다면 그 중앙 기관 아래 도여맹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여맹위원회 아래는 군여맹위원회가 있고 군여맹위원회 안에 부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부문위원회 밑에 초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웬일이에요. 네. 사실 여맹 대회를 전국적으로 열 만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경제난에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규모로 왜 지금 열었을까요?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마당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어쨌든 장마당의 주역은 여성인데 이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력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이 기회에 이 여성들을 좀 더 이제 단속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국가 사업에 좀 동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대상이 된 것이죠. 이번 여맹 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북한 매체 표현에 따르면 강령적인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한이라는 게 편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편지가 아니고 일종의 과업 지시서 내지는 이제 명령인 거죠. 이번에 작정하고 여맹 대회를 연 만큼 이 서한에 담긴 내용 어마무시하거든요. 강령적 서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과 여명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조국과 인민, 북한 아나운서가 김 위원장이 서한을 읽는데 걸린 시간을 재봤는데 무려 39분 7초였습니다. 제가 좀 청년동맹 때도 대회 때도 서한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한 2,000자 더 많더라고요. 여성동맹 서한의 대회에서 이제 발표한 서한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보는데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로서는 서한 시간이 길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느낄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익숙해요? 그렇죠.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더 내가 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서한에 밝혀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긴 내용을 한번 추려서 잠깐 들어볼까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본 남편과 아들, 딸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떠밀어주며 남편 뒷바라지 잘해라,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어라, 조국 건설에 이바지 해라, 자녀도 많이 낳아라. 와, 제가 머리가 다 아픕니다.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저거는 일상적으로 북한 여성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는 그다지 충격적이거나 힘들거나 그런 걸 걷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 뒷바라지 잘해라. 우리나라에서 이랬다면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가정도 일도 또 국가 사업도 잘해라. 이건 슈퍼 우먼이 되라 이런 거 아닌가요? 북한 주부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긴 했어요. 이제 예전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집안의 기둥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바로 서야 석가래들이 잘 붙어 있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 생기면 남편 먼저 주고 저도 살짝 좀 억울하긴 해요. 네, 실제 집안일은 제가 많이 하는데 좋은 거는 남편이 많이 먹었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여성의 그 역할을 다 했다.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조선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도록 하고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지금 비사회주의 문화 같은 것들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갖고 있거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보다도 더 이런 외부 문물이나 이런 사조에 좀 더 좀 오픈됐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청바지 같은 것도 못 입게 하고 바지 같은 것도 못 입게 하고 어떤 서구의 문물이 좀 스며들지 못하게끔 복장부터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자 이런 식으로 아마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 치마 저고리를 입고 뭐 일상생활을 하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런 거는 절대 아니죠. 이제 북한이 외부 활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촌동원 나가서 김매기하고 목 꽂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일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거리를 뭐 다닌다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행사가 좀 있거나 이럴 때는 주로 한복을 입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남한 여성으로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번 서한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 그동안 여맹에서 계속 해왔던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봄날에 30일, 김매기 때 30일, 가을에는 좀 길어서 40일 이렇게 해서 연중 100일을 이제 농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휴사제도 개인별로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하루세끼 집안 식구들에게 따끈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시중이나 들면서 행복을 느끼던 내가 오늘은 이렇게 대거설장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그 북한 여성들 하는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여맹원이셨으니까 강민희 씨 북한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일주일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쭉 이렇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1년 단위면 너무 길고요. 네. 일주일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여맹원들을 월, 화, 수, 목, 금 이제 5일 동안의 일을 학습 하루, 강연회 하루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일에서 2일은 사회동원 1일, 농촌동원 하루, 토요일에는 무조건 생활통화를 합니다.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듣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강미진 씨가 이런 노력 동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여맹위원장이셨잖아요. 네네네. 일단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직책이 차려지면 충성심이 발동을 해요. 가정 방문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가 하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새벽 5시든 문 딱딱 두드리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자든 안 자든 그 여명을 불러내거든요. 강민 씨 표정 보니까 그 사람도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가 북한인 거잖아요. 그럼 강미진 씨 밑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맹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7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700명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죠? 네, 큰 편이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농업 종사자가 좀 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여명원이 좀 적고요. 저희는 임업지구였었는데요. 노동자구만 밀집이 되어 있어서 모두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직장을 다닌다 하면 여명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네. 그렇다면 남편 직업에 따라서 여명원들 어떤 일을 하는 강도도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일단 제철소가 있는 곳의 여명원들은 남편들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뭐 사회동원도 좀 하고 그리고 임업 저처럼 이제 임업 사업소가 많은 지역은 진짜 임지에 가서 아지 따기를 하고 이제 나무 검척도 막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도 진짜 할 일이 많고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 특별히 서한까지 39분이 넘는 서한을 특별히 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안 하던 거를 이제부터 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서한을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노력동원 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돈을 좀 내고 뇌물을 좀 내고 해서 그런 거에서 면제당하고 장마당 가서 장사하고 이런 관행들을 다 알고 있으니 좀 앞으로 당국이 좀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도 있고 설령 그런 것도 하더라도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당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규율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도대체 북한 여성들 사이에 어떤 비사회주의적인 현상, 행태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 어느새 4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네, 사람이 많아진 만큼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통일전망대는 15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 탈북민 여성을 만나봅니다. 네, 최근에는 탈북민 버스 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출발을 앞두고 줄지어 서 있는 연두색 시내버스 사이에서 연료 충전에 한창이던 올해 51살의 유금단 씨. 2002년 홀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지만 힘들었던 당시 경험들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막 이 전투 때랑 보면 이렇게 구인 광고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 직업 소개를 하는 신문 그걸 또 이제 한 점씩 빼가지고 가가지고 혹시 내가 일할 때 있나. 공사판, 포장마차, 슈퍼마켓, 갈비집 등을 전전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데요. 이 북한에 홀로 남겨둔 어린 아들을 어렵사리 남한으로 데려왔던 2006년 우연히 길거리에 다니던 버스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 운전자석에 앉아서 저 여기 사람들 태우는 일을 하면 내가 우리 아들 앞에 더 당당한 엄마로 멋지게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15년 넘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게 됐고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바탕으로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 한 번 없이 잘 하시는 것 같고 자기 일에 묵묵히 그냥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버스 기사의 장소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런 버스 기사는 그래서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탈북민들이 좀 더 이렇게도 취업이 가능하구나. 여기에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버스 기사 운전직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벌이로 해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널리 알고 신청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이 버스 운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센터. 각종 차량으로 다양한 코스를 직접 체험케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자격 취득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이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 중인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프로그램에 지난달 말부터 탈북민 5명이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수동 변속 운전부터 해가지고 이론 과정과 법규 과정과 소형 버스부터 중형, 대형 버스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운전 스킬과 법규라든지 여러 과정을 10일 과정에 담아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거기 넘어서 이제 운수업체에 취업 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습 과정 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건 요즘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수동 변속기에 대한 적응 훈련.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실제 교육생들이 수동 변속기를 교육받는 실습용 소형 버스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실제 시내버스 주행 교육에도 나서는 건데요.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시켜주시고 잠깐 들어가주시고 천천히 살린 거예요. 하던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던 이 수동 변속기 교육을 받은 뒤엔 소형 버스부터 시작해 마침내 시내버스, 대형 버스 주행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탈북민들이 운전대를 잡은 버스에 동승해 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확인. 직선 코스에 이어 힘겨운 곡선 코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한다는 회전 교차로까지. 버스 운전은 처음이라 조심조심 천천히 가보지만 대부분이 덜컹덜컹. 급정거에 좌우 쏠림도 기본입니다. 지금 가시는 데 보면 차가 이렇게 가요. 계속. 네. 약간 승객은 어지러워. 그래서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좌우측의 거리감이 좀 부족해요. 북한에선 운전 경험이 아예 없었던 터라 시동을 꺼뜨리기도 일쑤였지만 열이만큼은 남한 출신 교육생들 못지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교통법규나 승하차 예절, 승객 응대 요령 같은 것들도 탈북민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교육 코스입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되고 어떤 나쁜 운전 습관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또 너무 좋고요. 나중에 취업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남북 출신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달리는 특별한 공간. 그 남북 통합버스는 각각의 꿈과 소망을 품은 채 희망찬 내일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아삭아삭 뭔가 씹어먹는 소리일 것 같아요. 좀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벅저벅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깜빡깜빡. 가박가박이 깜빡깜빡처럼 같은 음절이라서 그렇게 느꼈어요. 북한말 가박가박은 작은 눈을 가볍게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 옴짝 못하고 눈만 가박가박 놀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깜빡깜빡. 근데 깜빡깜빡보다는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유사한데 사투리 같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면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